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의 한국어문화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여승연, 엠마, 마리암,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3년간 발표된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 중에서 조금 특별한 대상을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교육 현장을 잘 보여주는 논문 3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논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석사 2학기 엠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논문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논문 제목은 외국인 K-pop 아이돌 연습생 대상 직업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번 영상에서 이 논문을 소개하시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요즘 K-pop 아이돌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나라 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습생이나 아이돌이라는 환경이 특수하긴 하지만 이분들 역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기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외국인 K-pop 아이돌 연습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연습생이라는 특수한 훈련 환경에 맞는 언어적인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연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연구 목적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학습 주체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외국인 K-pop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직업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들의 실제 생활과 직업 환경에 맞는 한국어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연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요. 총 39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K-pop 아이돌 미 연습생 2명, 그리고 한국인 아이돌 미 연습생 22명,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12명, 그리고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한국어 교사 3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설문조사 대상들이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럼 설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나요? 네,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연습생 미 아이돌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음, 어휘, 문법, 문화 중에서 어떤 언어 영역이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 교재에서 다뤄야 할 주제의 중요도와 교재 제작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8에서 12주, 그리고 주 3회, 회당 60분 수업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기능 중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또 이제 언어 영역에서는 발음, 어휘, 문화, 문법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발음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앞에 말씀해주신 문화나 교재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네, 교재에 포함해야 할 한국 문화로는 민감한 역사 주제, 그리고 한국의 기념일과 명절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공적인 발화를 자주 한다는 점과도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재 주제 측면에서는 감사 인사나 계약서처럼 실제 직업 활동과 밀접한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반면에 패션이나 뷰티 관련 주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한계로는 표본수가 적고 외국인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구를 조사하고 또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연목과 단원 설계, 그리고 실제 교재 개발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K-pop 아이돌이라는 대상이 되게 특수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이들이 실제로 어떤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지를 되게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해 주실 마리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석사 3학기 마리암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논문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소개할 논문은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 분석입니다. 네, 이번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가 주제인 것 같은데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 배경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자주 언어 문제로 설명되는데 과연 언어를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주제의 연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언어를 문제로서의 언어, 권리로서의 언어, 그리고 자원으로서의 언어라는 비판적인 언어 인식들을 적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별 학교 사례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해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도 이제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먼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수업이 주로 기초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에는 도움이 되지만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까지는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수업 이해는 어려움을 겪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다문화 교육이 주제인 만큼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중언어 교육은 주로 방과후 수업이나 장기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모국어 교육이나 제2외국어 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언어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중언어를 한국어와 분리된 외국어로만 다루면서 이 학교의 단일어 중심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외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 내용과 언어를 결합한 이중언어 수업이라는 대안적인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언어를 학습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한번 딱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세 가지 언어 관점이 혼재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주 배경 학생들의 언어가 문제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로 학습 한국어 지원 강화, 언어와 교과의 통합, 이주 배경 학생들의 다원어적 역량을 교육 자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논문을 보니까 이 다문화 학교, 정책학교에서 언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그게 학습까지 충분히 연결이 되고 있는지 또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를 진짜 자원으로 보고 있는지를 함께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지원에서 이제 언어와 교과를 함께 바라보는 시도가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논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논문 소개해 주실 이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사 2학기 이소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논문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소개할 논문은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 제안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소개해주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그 한국어 교육의 대상을 생각할 때 학문 목적 학습자, 즉 외국인 유학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2023년 이후에 대학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 현장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도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이제 실제 대학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들의 그런 실질적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황과 요구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네. 그 입학 전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담당자 3명과 또 대학 내 교양한국어 담당 기관의 교육 담당자 3명, 이렇게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그 운영 방식과 다양성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대학 관계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결과 분석을 보니까 어학연수 기간과 대학 교양 교육 과정에 고정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던데 먼저 어학연수 기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어학연수 기간에서는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그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과 차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 중심, 장르 중심 교육 과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내 교양 한국어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학부생들의 그런 낮은 한국어 숙달도, 그리고 한 학급 안에 다양한 수준의 이런 학습자가 섞여 있다는 점이 실제적으로 수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언급되었고요. 이제 전공별, 계열별 한국어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국내 대학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공통 참조 기준의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 연수 기간과 대학 학부 과정 간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연계성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문 목적 교육 과정의 하위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 자원 확대, 그리고 교사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논문은 이제 대학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인 문제인지를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연수 기간과 뭐 학부 과정의 연결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공과 계열에 따른 한국어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을 설계하거나 뭔가 기준을 고민해야 할 때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해야 하는 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3년간의 한국어 교육 연구 논문 3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논문이 다루는 대상과 현장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어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고민과 변화가 잘 드러나는 연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문들을 통해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엠마, 마리아, 미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